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제가 저저번 시간이죠. 제가 최근에 이직을 한번 더 도전을 해봤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1차 면접을 봤는데,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결론은 나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려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 결론은 제가 최근에 지원했던 것은 현대 기아 쪽에 있는 현대 기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제조업이나 이런 에서는 자동차 쪽에서는 1티어는 현대 기아, 그 다음에 통신사에서는 통신사 SKT, 뭐 LG 플러스, 뭐 KT 이렇게 3사, 그 다음에 정유는 SOE랑 SK 에너지,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대한민국의 은행권, 이렇게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특히나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차, 제가 이제 만 12년 됐잖아요. 만 12년 정도 연차 근무하시는 분이 연봉이 한 1.4에서 1.5억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즘 차가 워낙 잘 팔리고 현대기아가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 성과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 제가 받고 있는 1.1에서 뭐 성과급 반토막 난다고 해도 1.3 정도까지는, 1.23 정도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다, 한번 나의 시장에서 내가 아직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거가 궁금해서 지원을 했었고, 현대기아는 사실 회사는 다르지만 현대기아의 그 프로세스는 제가 물어보니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들 통해서 물어보니까 결국은 그 적성 검사를 보고, 그 다음에 과제, 자기소개와 과제를 주어지는 거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 지금 회사 이직할 때도 가지고 있었던 이력서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들을 이번에 현대기아를 도전을 하면서 한번 다시 리뉴얼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8페이지, PDF로 한 8페이지 정도로 자기소개에다 포트폴리오를 뭉쳐놓은 파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소개와 포트폴리오를 2장으로 줄였고, 그러면서 내용과 그 다음에 퀄리티가 엄청 담백하게 줄일 수 있는 데가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2장으로 줄이는 행위가 저는 참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의미가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나의 뭐 자기소개, 나의 뭐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고 이런 것들을 2장으로 줄이면서 PDF 2장으로 줄이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저는 IT에 있지만,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직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IT라는 회사의 하나의 일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인사, 회계, 기획,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자기 업무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가 입맛에 따라 하면 되는데, 결론은 이 과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여태까지 만약에 과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만약에 정말 실무적인 거, 기능적인 거, 효율적인 면에서만 딱딱딱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은 물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뭐 동영상도 더, 애니메이션이 더 들어가면 좋고 앱도 더 이쁘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나중에 챙겨도 되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다 챙겨서 넣으면은 요즘에 좋은 점수를 받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사실 면접에 대해서 뭐 제가 느낀 점이라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원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팀장님 레벨이 보통 한 명 있고 실무진이 한 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사 관련된 분이 보통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면접 보면서 느낀 것도 업무 쪽을 실제로 보시는 실무단을 보시는 분들은 제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이나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나에 대한 이해도를 기점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나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이 팀장급 레벨은 이런 과제 중심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내가 여기에서는 좀 부족했구나, 그리고 여기의 사랑은 내가 좀 맞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이번에는 사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사실 받았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나 자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간추려서 PDF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12년 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직이 좀 힘든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2월이라는 어려운 이직 시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류를 써서 바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내가 다 준비가 돼서 언제쯤 내가 하고 싶을 때 이직해야지라는 시기는 절대 오지 않으니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제가 제출하는 게 주어진다면 사실 그 과제 A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딱딱딱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실무자 레벨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내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프로젝트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전체적인 그림, 큰 왁구를 많이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도 하는 거 같이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독자분께서 그리고 대 AI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번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연차가 13년 차인 저로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저도 과거에는 사실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았고 그냥 앞에 닥치는 대로 살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마이크의 녹음, 그 다음에 편집할 때 자막을 따고 이런 버추얼 아바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음질을 테스트하며, 그 다음에 또 썸네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거 전부 다 AI가 해줬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I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너무 많이 녹아들어 있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 AI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말은 즉슨 AI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넓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둘수록 되게 좋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을 해본 자가 나중에 분명히 더 무기가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적으로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게 AI 시대를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뭐 옛날에부터, 이거는 근데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AI가 출현했기 때문에 뭔가 AI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뭔가 그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AI라는 게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들을 누군가 거부감 없이 빨리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저는 AI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의 발전과 AI를 떠나서 나중에 요즘 말하는 양자역학, 그 다음에 그 사이에 NFT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기술적인 진보. 근데 그런 비트코인도 그렇고 뭔가
블록체인 등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런 새로운 것들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열린 마인드로 제하는 자세가 우리가 앞으로의 AI 시대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알파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가 되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우리 직장인들, 물론 열에 한 명 정도는 내 하나의 업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IT면 뭐 예를 들면 개발 아니면 회계 아니면 인사의 이런 어떤 특수한 노무 이런 하나의 업무를 파서 그쪽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열의 아홉인 우리들은 결국 회사 안에 톱니바퀴예요.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보통 이 톱니바퀴 사람들이 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열의 9명은 저처럼 그냥 직장 생활을 잘하기를 원할 텐데,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에 AI 시대에서 해야 되는 거는 저런 열린 마인드와 세상이 변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업무의 경계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개발을 알아야 되고 뭐 그 회계를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 저는 IT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도 반대로 기획을 알아야 되고 일정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람 간의 관계 이런 인사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즉 저는 우리가 IT를 예를 들면 옛날에는 IT 쪽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전산지 일 한다 그랬고, 어느 순간 코로나가 시대가 되면서 개발자라는 언어가 생겼고, 요즘에는 이제 IT 뭐 전문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즉 점점 경계가 모호했다가 되게 스페시픽해졌다가 다시 감싸지는 언어로 바뀌는 것만 봐도 나중에 개발자가 없는 게 아니라 추후에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이 IT 전산 업무를 하시는 분은 뭐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IT 업무를 두루두루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근데 개발 업무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온프라미스에서 VM으로 넘어가 VM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뭐 우리 직군들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어요. 그냥 실제로 예를 들면 네트워크에서 IP 테이블을 추가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클라우드에서는 버튼 딸깍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었고 더 편해졌다고. 즉 그리고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났고 범위가 넓어졌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IT 직군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닌 제 옆에 있는 동료들, 현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즉 점점 업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내가 어떤 문제가 과제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즘엔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 이 인터벌이 이 주기는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직장생활 한 12년 하는 동안 큰 변곡점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5, 6년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5년, 6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들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응을 모든 거를 다 적응을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그 거부감이 없다면 내 걸로 다 만들지 못해도 해보면서 이 세상 흐름이 이렇게 변화가니 나의 지금 커리어나 나의 직무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자기 스스로의 학습과 발전을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직을 해보면서 느꼈던 최근 시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구독자분이 물어보셨던 AI 시대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